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하나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DB는 강성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성부 측에서도 들어줄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김준기 창업회장의 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김준기 회장 입장에서는 아니 내 회사에 내가 돌아오겠다는데 왜 퇴사하라고 하는 거냐, 왜 그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협상하는 쪽도 봤을 때 이런 압력이 가해질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뉴스도 확인했을 때 DB에서 강성부 측에게 이 김준기 회장의 퇴사는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안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강성부 측은 그걸 빌미로 추가적인 지분 매입을 하고 더 명분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부 측은 이제 DB를 압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주가를 올려야지 압박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가를 상승시켜서 지주사 전환 요건을 이제 만들어 버려야지 이 DB 오너 일가가 압박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DB에서 지주사 전환 요건을 갖다가 못 지키면 어떻게 되냐? 과징금을 때려 맞습니다. 매출액에 비례해서 때려 맞기 때문에 출혈이 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생각했을 때 아마 DB의 약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제 상승해서 구체적으로 8만 5천 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이 DB가 지주사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년 이내 지분 18% 그래서 5,130억 원 정도 되겠죠. 이거를 갖다가 이 현재가 기준이고요. 그래서 DB하이텍 지분을 30% 이상 이렇게 보유해야 되는데 자금이 5천억 이상 든다. 그래서 이거는 전편에서 얘기했다시피 여기는 돈이 없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결국 과징금을 때려 맞거나 회사를 매각하는 절차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B 오너일가 측은 개인 회사로 자금을 갖다가 기부분 형태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해서 그걸 갖다가 원래는 DB하이텍 지분을 매입하는 데 썼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게 됐죠. 왜냐하면 강성부 대표 측이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DB하이텍 지분을 매입하고 싶어도 주주 사안으로 이제 여의치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DB하이텍이 아니라 DB그룹 오너일가 DB그룹 오너 일가의 선택지는 이제 세 가지 정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사주 4.94%를 이제 우군에 떠넘기기. 그래서 여기 백기사라고 하죠. 그래서 백기사 요청이 있는데 아마 이 백기사 요청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DB하이텍에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법정 다툼 가처분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자사주를 이제 백기사에게 넘기는 식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률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사주가 장내 매도로 주가를 누르거나 이거는 최악이죠. 최악의 방법. 왜냐하면 소액주주들이 화를 내겠죠. 장내 매도 4.94% 이거 지분 장내 매도 나오면 주가 폭락할 텐데 그러면 당연히 소액주주들이 안 좋아할 테고 그러면 소액주주들은 당연히 강성부 대표 쪽 편을 들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선택할 수 없는 방법이고 이제 다음에 세 번째 법정 다툼을 장기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다툼을 질질 끌면서 강성부 펀드의 수익률을 갖다가 깎아내리는 방법이 있죠. 왜냐하면 이 KCGI 같은 사모펀드들은 그 IRR이라고 해가지고 수익률을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상승률 그리고 이제 기간 수익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수익 이 기간이 적게 날수록 그리고 상승률이 높을수록 이 사모펀드의 수익률이 올라가는데요. 일단 법정 다툼을 장기화시켜서 이 수익 기간을 깎으면 수익 기간을 이제 질질 끌고 가면 이 수익률이 깎이게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라도 그나마 바지 끄덩이를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네요. 여섯 번째 보면 DB 글로벌 칩 물적 분할 이후 상장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련하면 좀 여유가 생기는데 이게 단기간에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 물적 분할 이후 상장을 통한 현금 확보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최근 또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 필옵틱스 얘기로 들까요? 필옵틱스가 물적 분할을 하는데 주주가치 재고를 갖다가 확실하게 해주니까 시장에서도 좋아하고 필옵틱스의 주가도 오르고 정부에서도 승인해주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 아마 DB 글로벌 칩은 물적 분할해서 아마 상장을 할 때
주주 가치를 갖다가 제고하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아마 상장하는 게 꽤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장은 DB 오너일가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반등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반도체 현물가가 반등을 하고 있고요.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반등을 하고 있고 DB하이텍의 영업이익 역시 그러면 개선이 되겠죠. 개선이 되면 컨센서스가 상승을 할 거고 그러면 주는 멀티플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반도체 주식에 대한 투심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이거는 결국 오너일가 측에 불리한 상황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들을 놓고 봤을 때 DB 하이텍이 아니라 DB 오너일가 측에는 불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강성부 펀드 쪽에서는 추가적인 매수 여력 자금을 얼만큼 확보하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버넨에피셜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버넨에피셜은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이 버넨에피셜은 사실 알고 보니 김남호 회장과 강성부 대표가 한 편이고 김중기, 김지원 부회장 쪽이 한 편이더라라는 흐름입니다. 김남호 회장이 오히려 여기와 싸우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고 김정희 여사, 네, 이분이 바로 김준규 회장의 이제 아내분이셨습니다. 이 김정희 여사가 별세하시고 나서 보유했던 DB 지주의 지분을 김준규 회장 0.41%, 그리고 김주원 회장이 0.68% 상속받았고요. 김남호 회장은 여기서 한 주도 못 받았어요. 한 주도 못 받았다는 말은 지금 회장을 하고 있고 경영권을 강화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그 회장에게 지분을 하나도 물려주지 않았다. 이거는 아마 김중희 회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때부터 김남호 회장 측은 좀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갈등이 좀 표면화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쯤부터 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최근 DB 지주 자체의 주가도 폭등을 했었잖아요. 그거 역시도 이와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김준기 이제 재단이 DB 지분의 4.3%를 갖고 있다가 이제 김준기 회장 본인이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지분을 갖다가 강화합니다. 김남호 회장의 지분이 16.83, 김준기, 김주원 지분 합치면 25.78%로 김남호 회장이 지분 싸움에서 밀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 상황에서 김준기 회장은 지금 본인이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복권을 원하고 김주원 부회장은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둘 다 이제 나이들이 다들 드셨고 분명히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조선시대 보면 왕후나 거기 주변의 후궁들을 보면 다 본인의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런 뷰로 봤을 때 김주원 회장도 차기 회장의 자리에 본인과 혹은 본인의 자녀를 갖다가 앉히고 싶어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권을 물려받기를 원할 텐데 이미 회장에서 자리에 버티고 있는 김남호 회장은 어떻게 보면 눈의 가시 같은 존재고 김남호 회장이 지분을 완벽하게 다 가져가 버리면 본인이나 본인 자녀에게 회장이 될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김준규 회장의 편을 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아마 강성무 대표는 이 낌새를 눈치채고 아마 이걸 놓치지 않고 먼저 제안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진칼 경영권 분쟁 때도 그 조현아 부사장이었나요? 거기 편으로 이제 끌어들이면서 이 남매 싸움에 불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그 정세를 잘 읽고 먼저 접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DB하이텍보다 DB그룹 자체, DB 지주의 주가가 강했던 거는 이 김준기 회장이 지분 4%를 갖다가 그 여기 재단의 지분을 본인이 가져가는 걸 이제 시발점으로 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됐었고요. 만약에 김준기 회장이 아들에게 순순히 물려줄 거면 여기 있던 이 상속받았던 지분도 본인이 가져갔으면 안 됐고 여기 김준기 재단의 지분 이 4.3%도 본인이 가져갔으면 안 됐어요. 근데 이걸 본인이 가져갔다는 말은 아들에게 지금 회장인 아들에게 줄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방증이 아닌가 이렇게 시장에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김남호 회장은 자신이 자리를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군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군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우군 확보를 이 강성부 대표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강성부
대표가 이끄는 KCGI 대 DB 오너 일가인데 내부적으로 보면 이런 흐름으로 또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제가 그동안 봤던 DB하이텍 경영권 문제에 대한 얘기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그래서 DB 지주사와 DB하이텍 자체의 차트를 놓고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